요즘 들어 부쩍 호기심도 많고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 오랜만에 바닷가에 놀러 왔어요. 4살 딸아이의 단짝 친구인 시어머니도 오늘을 기다리셨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남편도 며칠 동안 일을 몰아서 하느라고 살짝 피곤해 보였지만 오랜만에 여행에 기분이 좋은지 딸아이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느라 바쁘게 몸을 움직입니다. 해변가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남편과 딸이 손을 흔들며 저를 부릅니다. 적당히 손을 흔들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으니 어느덧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이제 제법 신선한 바람도 불고 딱 좋네. 내가 돗자리에 앉아서 짐 지키고 있을 테니까 애미도 가서 수아랑 좀 놀고 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어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아이스박스에 시원한 맥주 넣어놨는데 지금 한잔 하실래요? 좋지. 짠 하자 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시어머니와 함께 마시는 맥주 한 잔. 이 순간이 저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행복이 뭐 별거냐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 게 행복이지.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나도 너무 행복해. 수아 크는 거 금방이다. 이럴 때 많이 돌아다녀야 돼. 별거 아닌 말에도 여고생처럼 깔깔 웃으며 건배를 하는 저와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영영 마음을 닫으려 했던 제 마음을 열어준 것도 시어머니였어요. 남편, 딸, 그리고 시어머니. 시어머니 덕분에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3사람을 얻을 수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재혼을 하던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는 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줄곧 아빠 손에서 자랐거든요. 제 기억 속 아빠는 언제나 바빴어요. 매일 바쁘게 일하면서 살림까지 도맡아 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내색 한번 내지 않으셨죠. 저에게 있어 아빠는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한 존재였어요. 자라면서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나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엄마의 정이 그립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영이는 아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나영이 뒤에는 언제나 아빠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알지? 그러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단다. 저는 아빠의 전부였고 아빠는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갑작스런 사고로 아빠가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위로에도 제 마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빠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죠. 아빠를 낯선 납골당에 모셔두고 홀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니 살 수는 있을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늘 이야기했던 대로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저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맑았던 제 세상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먹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제 마음은 늘 우울했어요. 이 세상에 오롯이 홀로 남겨졌다는 기분. 이 감정은 겪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하늘에서 내 모습을 보면 속상할 거라는 생각에 조금씩이나마 극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일상을 살았지만 속은 남몰래 점점 곪아갔죠. 아빠는 떠났지만 저는 남았고 어쨌든 삶은 계속됐어요. 남들처럼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공모전도 나가고 인턴도 하고 성적 관리도 열심히 한 덕분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정말 운 좋게 바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분명 사회적으로는 하나씩 인정받고 있는데 그럴수록 마음은 외로워졌죠. 함께 축하해줄 아빠가 없다는 게 늘 마음 아팠어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저의 전 남편을요. 전 남편은 저의 사수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서툴기만 한 저에게 언제나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실수를 할 때도 화를 내기보다는 자세히 알려주고 제 실수를 조용히 덮어주는 멋진 선배였죠. 하다가 모르겠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너 도와주려고 옆에 있는 거니까. 일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못 믿어 보여도 너보다 회사 생활 먼저 한 선배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저보다 4살밖에 많지 않았는데 전 남편이 무척 어른처럼 느껴졌어요. 항상 똑부러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아빠가 늘 제게 말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전 남편의 모습에서 아빠를 겹쳐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는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다닐 때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남자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전 남편의 말과 행동에 외로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거든요. 어느새 저는 전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기만 했던 저에게 전 남편이 먼저 다가왔어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무척이나 적극적이었죠. 팀에서 자리도 서로 옆자리라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전 남편은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 고작 25이었어요. 집에서 결혼을 서두른다며 저를 은근히 재촉하는 전 남편의 말에 냉큼 결혼하겠다고 해버린 거죠. 지금 놓치면 이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었어요. 1년의 만남 동안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제 오만한 마음도 한몫했고요. 사회 초년생인 저는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유산이 있었지만 그건 어쩐지 손대고 싶지 않아서 전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도 저보다 기껏 1년 먼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둘 다 형편이 뻔했죠. 결국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홀로 전 남편을 키우셨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분이었어요. 어째서 저와의 결혼을 허락하셨을까 싶을 정도였거든요. 결혼 전에는 세상 따뜻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무너지는 데에는 불과 한 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전 시어머니의 모든 말투와 행동에서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너희 부모님은 유산 하나 제대로 안 남기고 뭐 하셨대? 하고 다니는 거 보고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유 깡통이네 깡통이야.
저를 깔보는 듯한 전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 들먹이며 가정교육을 다시 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저를 집안일 하는 도우미처럼 대하셨어요. 부모가 없으니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어디 내놨을 때 창피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니. 밥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며 청소며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트집을 잡을 때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지만 꾹 참고 버텼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 제가 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를 그대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바보같이 믿었어요. 전 남편에게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냈지만 전 남편은 저를 달래는 듯한 말투로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너를 자식처럼 아끼니까 그러는 거다.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견딜 수 있는데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저한테 마음이 떠날까봐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회사 일 때문에 힘든 와중에 집안일까지 하느라 몸은 10개라도 모자랐지만 이걸 버티는 것이 제가 이기는 거라는 이상한 오기가 생겨서 저는 힘든 티 한 번 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1년이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죠. 전 남편과는 아이가 생기면 바로 낳자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바로 전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진짜? 병원에서도 확인해 본 거야? 5주 넘었대. 와, 얼떨떨하네. 근데 아기 낳으면 회사 그만둬야 되나? 우리 형편에 맞벌이를 해야 빨리 이사도 갈 텐데. 혹시 내가 일을 못할까봐 걱정인 거야?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자기 지금 좀 예민한 것 같은데 계획했던 게 아니라서 조금 당황했어. 너무 좋다. 내가 아기 아빠가 된다니. 결국엔 아기가 생겨서 좋다는 말로 마무리했지만 전 남편의 반응은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들게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임신을 해서 호르몬 때문에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부부가 한 팀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팀으로 옮긴 전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을 무렵부터 부쩍 바빠졌어요. 층이 달라서 회사에서는 거의 마주칠 수 없었고 최근에는 야근 때문에 늘 집에 늦게 들어와서 제가 먼저 잠들어 버리면 얼굴도 못 볼 때가 많았어요. 전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일을 시키셨죠. 남들 다 아는 임신했다고 본인 앞에서 임신 유세 부릴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 시기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제 역할도 제법 중요했기 때문에 저도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처음엔 미안해했던 전 남편도 엄마 집에 얹혀 사는데 집안일까지 엄마한테 떠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 일과 집안일을 무리해서 했던 게 문제였을까요? 저는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떠나간 생명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괴롭게 따라다녔어요.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다면 아이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건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에이그, 내가 너 낳을 때부터 알아봤어.
몸가짐을 알아서 조심했었어야지. 에휴, 그래도 나이 하나는 어리니까 금방 다시 들어서겠지. 괜히 뭐 몸조리한다 어쩐다 시끄럽게 굴지 말아라. 그 아기는 우리랑 인연이 아니었나 봐. 그냥 없던 셈 치자. 생각하면 괜히 괴롭잖아. 유산 판정을 받은 그날도 전 남편은 다음날 떠나는 출장 준비를 해야 한다며 서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고, 저는 홀로 방에 누워 가족들이 저에게 준 상처를 자꾸만 저도 모르게 곱씹으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 가족은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두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감정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어요. 잠이 오지 않아 영화라도 보려고 전 남편의 노트북을 빌리러 서재로 갔더니 전 남편은 씻으러 갔는지 없더군요. 노트북을 가져가려는데 메신저가 켜져 있었어요. 김대리라는 이름의 사람과 주고받은 내용치고는 마지막 내용이 이상했어요. 내일 둘만의 여행 기대된다라는 메시지. 손이 떨리고 이상한 마음에 김대리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의 달콤한 대화였어요. 오늘도 너무 좋았어. 같이 있고 싶었는데. 조금만 참아. 내일이면 둘이서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잖아. 자기야, 내가 출장 따라가니까 기분 좋지? 빨리 집구석 벗어나서 자기랑 데이트하고 싶다. 내일 전 남편의 출장에 함께 따라갈 계획을 세운 두 사람의 메시지를 위로 올려보니 차마 제 입으로 다 꺼내지 못할 온갖 은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저는 제 휴대폰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촬영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메시지를 쭉 올리는데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주고받았더군요. 사진 속 여자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저희 회사 동기 언니. 제가 동기들 중에서 가장 잘 따랐던 그 여자였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결혼했을 때 누구보다 축하를 해줬던 그 사람이었는데,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모두 촬영하고 저는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는 척을 했어요. 금방이라도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제가 아기를 잃고 혼자 마음 아파하던 그 순간까지도 뒤에서 배신을 저지른 사람. 당장 찢어발기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한참 뒤에야 방으로 들어온 전 남편은 그대로 코를 골며 자더군요. 유산 소식을 알게 된 후 회사에 미리 다음날에 대한 연차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전 남편의 출장지에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새벽부터 콧노래를 부르며 떠나는 전 남편을 배웅하고 저도 조용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렌터카를 빌린 덕분에 제가 따라가고 있다는 건 아예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은 둘만의 미래에 푹 빠져 있었어요. 휴게소에 들러 서로 입에 간식을 넣어주고 출장이 끝난 뒤에는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알아봤다던 맛집에서 나란히 앉아 데이트를 즐기고 밤이 되자 거의 껴안은 채로 호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제 휴대폰에 남겼어요. 그들이 호텔에 들어간 후 차에 앉아 하루 종일 찍었던 것들을 보는데 참 이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참았나 싶고 스스로가 바보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참혹한 광경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도착한 저에게 전 시어머니는 타박을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제 반응이 이상한 걸 느꼈는지 어쨌는지 전 시어머니도 조용히 하고 잘하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아빠가 늘 해주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항상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이 말을 한동안 저는 잊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제 모습은 아빠가 저에게 바랐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다시 저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전 남편을 붙잡고 싶은 마음도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전 남편은 한껏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이번 출장이 역대급으로 힘들었다면서요. 그 연기가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비웃은 거야? 밖에서 남편은 힘들게 돈 벌고 왔다는데 그게 웃겨? 미안. 아니, 역대급으로 힘들었다길래 뭐가 힘들었을까 생각했거든. 소연 언니, 혹시 코 골았어? 연수 때 같은 방 썼는데 코 엄청 골던데. 그래서 피곤한가? 제 말에 전 남편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전 남편은 뻔뻔하게 굴기 작전에 돌입했어요. 기다려줄 시간도 아까웠던 저는 결국 제가 찍은 모든 사진과 영상을 전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제가 보는 것들을 본 전 남편은 처음엔 사색이 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 나 스토킹했냐? 제정신이야? 스토킹은 무슨, 대놓고 애정행각하면서 돌아다니길래 기념사진 좀 남겨준 것뿐인데 애초에 숨길 마음이 있었어? 와, 이거 순진한 줄 알았더니 완전 야같네. 휴대폰 내놔. 당장. 내가 증거를 여기에다가만 저장해놨을 것 같아? 당연히 원본에 복사본까지 여러 군데에 나눠서 저장해놨어. 휴대폰 가져간다고 뭐 감출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랑 정소연 절대 그냥 안 둬. 기대해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기가 떠난 날에도 그 여자랑 붙어먹은 네가 사람이니? 말해보라고. 아유, 니들 이게 무슨 짓이야? 저와 전 남편이 많이 시끄러웠는지 결국 전 시어머니가 저희 방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건 부끄러웠는지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더군요. 전 시어머니의 반응도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여자가 얼마나 모자라면 남자가 밖으로 도니? 아이고, 이래서 내가 여자 잘 들여야 한다고 한 건데. 내가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남자가 잠깐 한눈 판 거 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들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됐습니다.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재활용도 안 되는 저 쓰레기는 폐기 처분할 테니까 주워다가 평생 끼고 잘 사세요. 누구 하나 저에게 잘못을 비는 사람이 없었기에 애써 용서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 길로 저는 간단한 짐만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근처 호텔에서 홀로 밤을 보내야 했지만 이상하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집을 벗어나서야 비로소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지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며 제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얼마 안 되는 위자료도 주겠다면서요. 유책 배우자면서 선심 쓰듯이 말하는 모습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전 남편의 그런 뻔뻔하고 이기적인 태도는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저는 무척 바빴어요. 위자료로 끝내기에는 둘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전 남편에게 분명 제가 알게 됐고 이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모르쇠로 일관한 그 여자도 벌을 받아야 했어요. 상간녀 소송을 걸고 나서야 그 여자에게서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취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 윤리위원회에도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전부 고발했습니다. 저와 두 사람은 회사의 조사를 받게 됐고 회사 정보에 빠삭한 직원을 통해서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순식간에 회사에 퍼졌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이 되어 저는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 꼴 저 꼴 다 보고 나니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하게 지냈던 동기에게 연락이 왔어요.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잘못이 없고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서도 개싸움을 벌였다고요. 그러면서 소문이 끝없이 부풀어져서 여기저기 출처 없는 목격담까지 줄을 이었고 결국 둘 다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아마 동중업계에도 소문이 쫙 퍼져서 죄치업도 어렵지 않겠냐며 저에게 마음고생 많았다고 이제 다 잊으라며 위로를 건넸어요. 그날로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지웠습니다. 몇 개월 동안 변호사도 만나고 법원도 가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회사도 그만뒀겠다. 이제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살까 고민하다가 무작정 아빠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빠의 고향은 경기도의 한 도시예요. 시내는 번잡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제법 한산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퇴직금과 아빠가 남겨준 유산을 보태서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내 나이 아직 27인데 못할 것이 뭐 있겠냐 싶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해준 말을 명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집중하며 지냈어요. 카페는 어느덧 제 일상의 전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제법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평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하는 손님이 기억에 남았어요. 우아한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오후 2시쯤 지나면 늘 카페에 들러 언제나 밝게 인사를 건네셨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30분 정도 머물다 가시곤 했는데 매일 보면서 가볍게 인사는 나누지만 그 이상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했죠. 그러다 손님과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같은 시간에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주문한 뒤 손님은 테이블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커피가 나와서 손님을 부르는데 손님이 오지도 않고 대답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테이블로 갔더니 손님은 테이블에 엎드린 상태였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식은땀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니 이거 저혈당 쇼크가 왔구나 싶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빠가 이런 증상을 보이신 적이 있어서 저는 바로 응급조치를 했어요. 주스와 사탕을 먹여드렸더니 손님은 얼마 뒤 진정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심해지면 구급차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순간 저도 힘이 탁 풀려버렸어요. 손님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주물러드리면서 여쭤봤어요.
놀라셨죠? 전에도 이런 적 있으셨어요? 운동을 심하게 하면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했는데, 아휴, 이렇게 어지럽고 떨린 적은 처음이에요. 오늘 수영반에서 좀 무리를 했거든요. 아무튼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증상을 바로 알았어요? 아, 돌아가신 아빠가 예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으셨거든요. 너무 똑같아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체력적으로 힘드실 테니까 조금만 더 쉬다가 가세요. 잠시만요. 저는 제가 먹으려고 만들었던 샌드위치를 챙겨서 손님에게 드렸어요. 손님은 사실 오늘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면서 고맙다며 맛있게 드시더군요. 제가 카페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한다는 걸 알게 된 손님은 그 뒤로 카페에 오실 때마다 종종 음식을 사와 저와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저와 손님은 서로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주변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며 살고 있는 건물주였어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본인이 전부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공부를 오래 하고 있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여자한테 통 관심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그러더니 대뜸 저보고 만나는 사람 없으면 자기 아들을 만나보면 어떠냐고 집요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관심이 사실 부담스러웠어요. 이미 남자에게 상처를 받은 뒤였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을 겪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손님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모두 털어놨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던 손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세상에. 어린아가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하늘에서 부모님이 슬퍼하셨겠어요. 그래도 이혼한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괴로워서 떠나고 싶었을 텐데. 끝까지 그 사람들 잘못을 세상에 드러낸 것도 정말 장한 일이에요. 내 자식이 만약 혼자서만 끙끙 앓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말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스스로 몰락할 거니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어디에 제대로 이야기할 곳도 없었는데 손님께 말씀드리니까 좀 속이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너무 어린 마음에 어리석었죠. 이렇게 제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고요. 세상에, 이제 28이라면서요. 이렇게 곱고 성품도 훌륭하고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애가 진짜 착해요. 공부만 해서 좀 융통성이 없긴 한데 그래도 속은 참 깊어요. 그건 내가 보증한다니까. 네? 제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도 저를 아드님한테 소개해주고 싶으세요? 그럼요. 나는 누가 먼저 사장님 가로챌까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1년 넘게 사장님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인지는 진작 알았어요. 내 정도 나이 되면 애쓰지 않아도 다 보이거든요. 한결같이 친절하지, 성실하지, 예의 바르지. 솔직히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 것 같긴 한데 나를 봐서 한 번만 만나줘요. 네? 처음이었어요. 아빠 이후로 내 모든 좋은 점만 모아 칭찬해주는 사람은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이라면 적어도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는 그런 알 수 없는 확신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결국 손님에게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로부터 며칠 뒤 손님의 아들이 제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직감적으로 저는 손님의 아들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선한 눈매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가 손님과 꼭 닮아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저와 눈이 마주치려고 하면 자꾸만 시선을 피했죠. 그 모습이 참 순수해 보이기도 했어요. 부끄러움을 참아가며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최대한 호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어쩐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죠. 엄마 등살에 떠밀려서 억지로 나온 건 아닐까. 착해서 거절을 못한 건 아닐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날 이후 자신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고 갔어요.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헷갈리게 하지 않았어요. 진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결국 저와 그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고 2년 뒤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늘 만나던 단골 손님이 저의 시어머니가 되었고 그 아들이 저의 남편이 된 거죠.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결혼식 한 달 전에 끝난다는 거였죠. 제 표정이 어두운 걸 알아채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신혼집 입주일을 조정했고 덕분에 저는 신혼집에서 한 달 먼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빠서 대신 시어머니가 제 짐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오셨어요. 어머니, 그냥 저 혼자면 된다니까요. 힘들게 뭐하러 오셨어요? 어머, 얘는? 내가 뭐하러 맨날 운동 다니겠니? 다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지. 뭐든 시켜만 줘. 그럼 여기 책들만 책장에 옮겨주세요. 다른 건 제가 다 할 테니까 무거운 거 절대 들지 마시고요. 제 말을 제대로 듣긴 하신 건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정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뜻밖의 사진을 발견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발견한 건 저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저와 전 남편, 전 시어머니 셋이서 찍은 한때의 가족 사진. 가족 사진이 생긴 게 좋아서 작은 크기로 인하여서 수첩에 넣어뒀던 건데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나 봐요. 책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떨어져 나온 사진을 시어머니가 보게 된 거죠. 잠깐, 이거 혹시 이민숙? 전 시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며 사진을 빤히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대체 전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시는 걸까? 갑자기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너를 괴롭히고 무시했던 전 시어머니가 이민숙이었구나. 아휴, 참 기가 찬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더니. 이 녀석 나랑 여고 시절 때 동창이야. 네? 그럼 우리 결혼식에도 오는 거 아니에요? 난 얘 초대한 적 없으니까 아무 걱정 마라. 두 분 사이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더는 물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이런 잡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데리고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셨어요. 식전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며 피부과도 데려가 주시고 선물을 해주고 싶으시다며 백화점에서 비싼 옷이며 가방을
손에다 들지 못할 정도로 사주셨죠. 이러지 마시라고 극구 말려도 총각 귀신 될 뻔한 아들을 구해주는데 아직도 모자라다며 신혼집 혼수까지 전부 해주셨어요. 제 돈은 저를 위해서만 쓰라고 하시면서요. 덕분에 저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결혼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한 달 뒤, 드디어 저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할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는 날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저를 위해 시어머니는 스몰 웨딩을 제안해 주셨고, 덕분에 가까운 지인들만 모아서 우리만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몇 안 되는 지인들을 맞이했고, 혹시나 홀로 있을 저를 위해 시어머니의 절친분들도 저와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신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애써 잊고 있던 그 존재, 시어머니의 여고 동창이라는 전 시어머니가 바로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신부 대기실 문 앞에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른 상태로요. 분명 시어머니는 초대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면서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저 얼굴을 눈앞에서 마주하니까 잊고 있던 기억이 순식간에 떠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냅다 고함을 질렀어요. 우리 아들 인생 제대로 꼬아놓고 감히 내 동창 아들이랑 재혼을 해? 이거 완전 미쳤구나. 남의 인생 망쳐놓고 끝까지 숨어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그리고는 순식간에 제 앞에 다가와 제 머리채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 결혼도 끝이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지만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슬쩍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민수, 너 이게 무슨 짓이야? 혜수가, 너 얘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있니? 너 나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났을 뻔했어. 얘, 전현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뒤에 이어진 광경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 성품이 유하고 따뜻한 시어머니가 전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귀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려 3대나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 대기실 안에는 짝소리만 연달아 울렸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전 시어머니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혜수가 너 왜 이래? 저 여우 같은 게 너를 뭐라고 속인 거야? 너 넘어가면 안 돼. 쟤 내 아들 인생 망친 꽃뱀이야, 꽃뱀. 쟤 때문에 내 아들은 회사도 잘리고 소문이 잘못 퍼져서 다시 취업도 못하고 아휴, 지금 거의 폐인이 다 됐는데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를 때린 거야? 그래, 그러니까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뭐? 아유, 이게 진짜 도와줘도 난리야. 너도 맞아볼래? 흥분한 전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손을 올리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전 시어머니의 얼굴에 던졌어요. 순간 멈칫한 전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서 보더니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어요. 깜짝 놀라 다가가니 사진 속에는 분명 젊지만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자와 웬 남자가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뭘까 제가 궁금해하는 사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전 시어머니는 겨우 입을 뗐어요. 너, 이걸 어디서...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멍하니 중얼거리는 전 시어머니의 주변으로 아까 저와 사진을 찍었던 시어머니의 절친 여고 동창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물으셨어요. 얘 누가 불렀니? 부르긴 누가 불러. 전에 너 모임 안 왔던 날 제가 왔었어. 제가 그나마 미옥이랑 친하잖아. 네 아들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는 미옥이한테 언제 하냐, 어디서 하냐 꼬치꼬치 물었나 보더라고. 자기가 여고 때부터 너랑 제일 절친이었는데 그걸 이제 듣는다면서 섭섭하다고. 우리도 너희들이 딱히 싸웠다는 얘기는 못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래, 섭섭했어. 난 그것도 이해 안 됐어. 너랑 나랑 여고 때 그렇게 친했는데 나한테 왜 그렇게 거리를 두는 거야? 언제부턴가 너 나 있는 모임에는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래서 왔어.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기에 꽁꽁 숨겨서 결혼하는지 궁금해서. 내 아들 인생 망가지는 거 보니까 네 아들은 어떤 여자랑 결혼하나 배가 아파서 왔어. 근데 저게 신부 대기실에 있잖아.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 기어이 내 아들 결혼식장까지 와서 쫓아와서 보니까 어떻디? 나영이 얼굴 보고 놀랐니? 너 그 사진을 보고도 내가 왜 너를 멀리했는지 모르겠어? 너희들도 알 거야. 나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 있었던 거.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얘기했었잖아. 그래, 맞아. 근데 너 갑자기 파혼한다고 해서 그때 다들 얼마나 놀랐었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나랑 민숙이랑 계속 단짝이었잖아. 나는 대학 다니고 민숙이는 취업했어도 매주 만나면서 같이 놀았어. 그러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나게 됐고 어느 순간 셋이 잘 놀게 됐지. 난 참 그때가 좋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이 마냥 좋았거든. 그렇게 결혼해서도 평생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괜히 저까지 긴장이 됐어요. 전 시어머니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다정한 남녀의 사진 한 장.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을 약속한 후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이 바빴어. 순진했던 나는 의심 한 점 해본 적이 없었지. 그 남자는 고향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야 한다고 했고 민숙이는 직장 동료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어. 남자가 없는 동안 자취방 청소나 해줘야겠다 싶어서 말없이 그 남자의 자취방에 갔는데 거기서 구두를 보게 된 거야. 내가 민숙이 생일날 사줬던 그 구두. 손을 뻗어서 문만 열면 되는데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너무 괴로워서 조용히 나와서 홀로 눈물을 흘려 했어. 그 뒤로 의심스러울 때마다 두 사람 뒤를 밟았지. 그렇게 찍게 된 사진이야, 그게. 시어머니의 말에 주변 친구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전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만히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좋았고 민숙이가 좋아서 나만 모른 척하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했어. 근데 그 남자가 도저히 나랑은 안 되겠다며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헤어지자고 하더라. 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였어. 근데 민숙이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 기만하면서 위로하면서 결국 그 남자를 차버렸더라. 내가 얘한테 남자 뺏기고 너무 창피하고 분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었어. 진작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줬어야 했는데.
너 근데 대체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바로 헤어질 거였으면서 왜 내가 사랑했던 남자를 뺏은 거야? 시어머니의 질문에 방금 전까지 풀이 죽어 있던 전 시어머니는 냅다 무릎을 꿇고 거의 빌다시피 이야기를 했어요. 혜수가 미안해. 네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그냥 나는 네가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났어. 친구들도 항상 너를 제일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너를 제일 예뻐했잖아. 네 옆에서 내가 너무 그림자 같았어.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남자라도 가지고 싶었어. 그렇게라도 너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싶었어. 그래서 그랬던 거지. 정말 상처 줄 마음은 없었어. 그리고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 철없던 시절 이야기 가지고 이러지 말자. 응? 제발. 오래전 일. 내가 그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네가 더 잘 알잖아.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내 모습 보면서 즐거웠니? 근데 있잖아. 결과적으로는 네 덕분에 더 괜찮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았지. 그래서 고맙기도 해. 우리 남편 부잣집 외아들의 평생을 나만 보고 살았어. 네가 알아서 똥차 치워준 덕분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잖아. 그거 알아? 일부러 네 앞에서 내 남편 가난한 집 자식인 척 했던 거. 그때 네 표정이 기억난다. 그런 결혼 꼭 해야겠냐고 말리는 척 했던 거. 너, 내가 너보다 한참 떨어지는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는 또 가만히 있었잖아. 대체 어디까지 추할래? 속 좁게 왜 이래? 그래, 내 덕분에 부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며. 그럼 이제 너도 그만 좀 덮고 살자. 응? 마음 같아서는 네 인생 완전히 다 짓밟아버리고 싶어. 근데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참는 거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네 아들도 참 못된 짓만 배워서 내 귀한 며느리 상처 줬더라. 아니다. 덕분에 내가 우리 며느리를 만났으니 고마워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어쩜 그렇게 똑같니? 아까 내가 3대 때렸지? 한 대는 지난날 나를 기만했던 벌이고 또 한 대는 우리 나영이 힘들게 했던 벌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너 정신 차리라는 뜻이고. 더 할 말 없으니까 이제 좀 가줄래? 오늘 우리 애들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인데 너 때문에 망치고 싶지는 않거든. 뭐? 너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항상 나 깔보고 무시한 거. 너는 나한테 그래놓고 나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죄 없는 사람 힘들게 하고 너는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뿐만 아니라 쟤랑 네 아들도 가만 안 둘 거라고. 진짜 뻔뻔하다 너. 우리가 여고 때 너랑 놀아준 것도 다 혜숙이 때문이었어. 착한 혜숙이가 너를 얼마나 챙겼는데. 너 다시는 모임에 나올 생각하지도 마. 이후 악에 받쳐 큰 소리로 전 시어머니가 절규하자 보다 못한 친구분들이 나섰어요. 친구분들의 손에 끌려 나가면서도 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삿대질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느새 제 옆에는 남편이 나타나 저를 꼭 안아주며 진정시켜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친구분들 뒤를 따르며 신부 대기실 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괜찮으니 조금만 진정하고 있으라는 따뜻한 말을 잊지 않으셨죠. 결국 제대로 개망신을 당한 전 시어머니는 식장 밖으로 완전히 쫓겨났고 다시 들어오려고 행패를 부렸지만 안내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야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제 생각보다 밝았어요. 일부러 더 환호를 해주신 분들 덕분에 다행히 결혼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어쩔 줄 몰라하며 엉거주춤한 자세로 저를 안았다 놨다 하는 통에 시어머니도 제 상태를 눈치채셨어요. 나영아 많이 놀랐지? 아니에요. 어머니야말로 그때 제 방에서 사진 보셨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지. 내가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 사진을 가지고 있길 잘했지 뭐야. 걔 성격에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챙겨왔는데 오늘 아주 제대로 써먹었지? 한편으로는 걔가 안 오길 바랬는데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지 뭐. 나도 그동안 묵힌 한 제대로 풀었다. 그러니까 나영이 너 때문이 아니라고 괜한 생각 마라.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 셋이 함께 찍은 첫 가족 사진이자 우리의 결혼기념사진. 이 사진은 아빠의 납골당에 넣어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저를 대신해서 전 시어머니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주신 시어머니.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마음속에 아주 작게 남아있던 과거에 대한 마지막 굴레까지 벗어던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의 진정한 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를 혼자 안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싸우면서 치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저는 혼자 안고 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가족과 함께 상처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 놓여 있어도 나와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당당하게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잠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저를 늪에서 구해준 진짜 가족들의 손을 평생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꼭 보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